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변압기 쪽 내용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다라고 하게 되면 정지기예요. 정지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뭐 실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또 전력공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도 변압기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개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사람과 비교했을 땐 사람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타이틀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한다라는 얘기죠. 변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요? 전압이. 전압을 변하게 하는, 전압을 변성하는 설비 또는 기기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상 변압기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설비다 보니 정지기라고 하죠. 이 정지기라는 표현에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고정된 상태로 쓰기 때문에 발전기, 전동기는 회전하면서 사용하죠.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 좀 등한시하거나 또는 애써 무시하는 또 중요한 개념의 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풍선 등 또는 마찰력 등에 해당하는 기계손. 그러니까 변압기는 기계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발전기나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변압기 효율은 역류를 한 0.8 정도로 설정했을 때 거의 한 96%, 97% 이상으로 통상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발전기나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설비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제작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 또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전자유도 법칙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유도 법칙은 이제 회로 이론 쪽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시게 된다. 또는 전기 자기학 쪽에서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만 가지고 얘기는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좀 통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통상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제가 그린 건 창문 틀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철심이에요. 철심. 자, 철심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떤 철을 쓴다? 규소를 섞어준 규소광판입니다. 그리고 걔를 어떻게 얇게 잘라서 또는 얇게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성층해서 사용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왼쪽, 오른쪽에 코일을 감을 거예요. 자, 그림 그리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감아주세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기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오른쪽도. 자, 그림을 그리실 때는 막 그리지 마시고 감는 방향 잘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이걸 익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도 앞에서 뒤쪽으로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 코일 감는 방향에 따라서 변압기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발전기나 전동기는 자속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플래닝 법칙은. 자속이 커야 기전력도 커지고 자속이 커야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우리가 이 발전기나 전동기 쪽은 자속을 크게 한다. 자속이 더해져야 된다. 자속이 감해지면 안 되고.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가극성 개념을 쓰는데,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턴수에 따라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됨에 따라 이게 자속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에너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통상 변압기는 감극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그 감는 방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질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감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감았을 때 앞에서 뒤로 들어갔죠. 오른쪽 감았을 때 만약에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요, 여기 감는 방향과 여기 감는 방향이 이어지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더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더해지게 되면 자속이 커지거든요. 자속 커지면 패러데이 법칙 공식 가만히 생각했더니 기전력 커지겠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돼요. 그럼 그땐 뒷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극성을 쓴다? 자속을 억제하는 감극성 개념을 쓰는 거예요. 감극성 개념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코일 감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우리가 이제 출제자 또는 종이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문제랑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때 변압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건 썼다 저는 바로 지울게요. 왼쪽을 통상 전원측이라고 해요. 왼쪽을 전원측, 그 다음 오른쪽은 부하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왼쪽을 그래서 전원측을 1차 측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게 되면 무작정 이제 막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책도 마찬가지, 교재들을 봐도 무작정 왼쪽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고압측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고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비 기준에서 표현되는 고압 영역의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높다라는 의미고, 오른쪽은 저압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보게 되면 변압기라고 하는 건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지 전압을 떨어뜨리는 기기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 전압을 어떻게 할 때도 있어요. 올릴 때도 있어요. 전압을 올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승합기라고 하는 거고, 전압을 떨어뜨리면 강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건 무조건 1차 전원측이 고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1차 측이 저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통상 전원측, 우리가 글씨를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죠? 책도 그렇게 다 인쇄가 되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에너지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이 전원, 오른쪽이 부하. 그 다음 보통 왼쪽을 이 숫자적으로는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은 1차, 오른쪽은 2차라고 표현을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왼쪽을 고압측이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왼쪽 1차 측에 전원 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기에너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1차 측 단자에 전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측 단자에도 전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1차랑 2차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참자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V1, V2.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리실 때는요, 무조건 크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지금 아래 참자 계속 나오겠죠. 아마 전류 나오면 I1, I2 쓸 거고요. 저항도 R1, R2 쓸 거고요. 리액턴스도 X1, X2 다 쓸 거예요. 1, 2로 다. 그래서 전압을 여기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 플러스 방향 쪽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화살표는 위쪽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윗방향일 때 전압이 딱 걸리면 이쪽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럼 전류가 뱅글뱅글 도는 거죠. 전류 여러 개를 고려해서 자속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니까 자속은 어디로 가요?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속이 윗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철심 타고 쭉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뭐가요? 자속이 이렇게 쭉 건너가게 되죠. 여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이렇게 쭉 건너가서 오른쪽에 있는 코일과 뭐가 됩니까? 쇠교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자속이 코일과 쇠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속이 가고 있는데 구리선이 이동하면서 자속을 절단하면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도체, 구리선은 가만히 있고 자속이 위로 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마찬가지죠. 자속은 그대로 있고 도체가 왔다 갔다 해도 절단이 되고 도체는 가만히 있고 자속이 왔다 갔다 해도 절단이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구리선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넘어오는 자속은 전류로 인해서 또 이 단자에 인가되는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기에너지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한 번은 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랫방향 고려하면 아래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 플러스 방향일 때 자속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자속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구리선은 가만히 있지만 자속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결국 구리선에 의해서 자속이 뭐가 됩니까? 절단되는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속이 변한다. 무엇이 변할 때? 시간이 변화될 때. 걔가 누구랑 구리선을 감아 놓은 턴수와 반응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전력이 생기더라. 무슨 방향으로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 누구의 반대 방향이요? 여러분, 요 수식을 보세요. 먼저 여기서 결과값이 누구죠? 얘가 결과죠. 입력값은 누구예요? 입력값은 얘예요. 입력값은 얘. 입력값은 자속. 자속이 들어와서 코일과 쇠교하여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한다.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누구의 반대 방향이요? 입력의 반대 방향. 즉 자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면 철심 오른쪽에 감아놓은 2차 측에 감아놓은 횟수를 N2라 했을 때 2차 측 권선, 2차 권선 N2에 나타나는 전압은 입력값인 자속의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코일에 나타나는 전압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몇 차 전압이? 2차 전압이. 그러면 기전력이 아래에서 위로 갔으니까 밀어내는 힘이 윗방향인 거죠. 그럼 따라 전류는 당연히 얘가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2차 측의 전압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있어요. 여기서 이 수식은 입력이 누구예요? 전류죠. 그러므로 결과값인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무슨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면 왼쪽 보세요. 여러분 전류가 흘러서 어디로 가요? 전류가 방향만 보면 크게 보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가죠. 그쵸?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데 그때 가면서 뭘 만들어내요? 자속을 만들죠. 전류와 자속의 비율이 뭐예요? L 인덕턴스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발생되니까 이 코일에는 L 인덕턴스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인덕턴스와 전류가 반응하여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 기전력의 방향은 전류 방향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럼 전류가 위에서 아랫방향 형성이 됐으니까 기전력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1과 E2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때 왼쪽에 감아놓은 턴수는 N1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의 1차, 2차가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연결돼요? 자속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죠. 자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압기의 기본 전기적 특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로 내용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념을 먼저 꼭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자, 이 아랫부분에 지금 적을 건데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거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쓸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용 정리하실 때는 여기 쓰시고 또 그 아래 쓰시든지, 아니면 자리를 좀 많이 남겨 두시고 적어 주시든지, 또는 이제 왼쪽 오른쪽에 적어 주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예요. 그럼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걸까요? 소비하는 걸까요? 또는 그 둘에 속하지 않는 걸까요?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를 변성하는 기기예요. 발생시키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변성한다는 거죠. 바꿔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 내부 손실을 무시하면 이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나가겠죠? 그럼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변성한다. 내부 손실이 없다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에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가 100VA예요. 그럼 나가는 전기 에너지도 역시나 얼마여야 된다? 손실을 만약 무시한다면 100V가 나가야 되죠. 그때 100V가 들어오는데 100V라고 하는 건 전압과 전류가 곱해져서 표현된 개념이죠. 그때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가 전압이고 전류가 1A다. 그럼 얘네 둘의 곱은 100V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변압기라는 걸 통해 전압을 바꿨어요. 전압을 바꿨더니 전압이 예를 들어 10V면 전류는 몇 암페어야 될까요? 10암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100V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 말 그대로예요. 변압기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측이, 2차 측이 원하는 형태로 변성하는 설비죠. 그런데 우리가 타이틀을 변압기라고 하니까 전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압을 바꾸는 걸까요? 전류를 바꾸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건 전압이에요? 전류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부잣집 전기세 많이 내죠? 예를 들어서요. 집 평수가 200평이야. 200평에 사는 사람하고 20평에 사는 사람하고, 200평에 살고 싶죠. 유지가 된다면. 근데 지금 저보고 200평에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유지가 안 되니까. 관리비, 전기세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청소도 못 해, 그거. 그러니까 20평이 있고 200평이 있어요. 그럼 전기세는 200평 사는 사람이 많이 낼 거예요. 왜요? 전압이 높게 걸려서요?
전압은 200평이든 20평이든 2평이든 전압은요. 220 똑같죠. 전기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전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전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전기를 가지고 일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더워서 선풍기 열심히 돌렸고요. 추워서 히터 막 빵빵하게 틀었고요. 일 많이 시킨 거죠. 결국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전류가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 발전소부터 전류를 많이 만들어 보내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게 저항과 만나면 열이 나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 전기에너지가 올 때 그냥 뭐 순간이동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길 타고 와야 돼요. 전선 타고 와야 된다고. 전선을 지나서. 전선을 지나 온단 말이죠. 그럼 그 긴 길이에 해당하는 전선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나죠.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전기장판을 데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저기 산 넘어오는 철탑 거기 전선을 이미 다 데웠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데우지 못하도록 해주고 우리 집에 와서 데우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전류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 옆에 있는 변압기가 전압을 확 띄우는 거예요. 이거 역시 전력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상용 발전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발전소 하는 발전기가 보통 한 높아야 25kV 정도, 25,000V 정도까지 전압을 만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맥시멈 전압이 76만 5,000V를 사용하고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이제 100만 V가 넘어갈 겁니다. 1000kV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765kV가 맥시멈 전압이에요. 대한민국에 쓰는 건. 그러니까 25kV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몇 볼트까지 올린다는 얘기죠? 765kV까지 쫙 올려버린다는 얘기죠. 한 30배 올리잖아요. 맞나요? 30배 맞죠? 여러분 전압을 30배 올린다는 얘기는 야, 전압이 30배 올라가라 하면 그냥 바로 올라갈까요? 에너지가 일단 커진 거잖아요. 전압이라는 에너지는. 그러면 변압기는 엄청난 놈이겠네요.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에너지 만들어줬더니 30배 커졌어요. 어우 대단한 거죠. 맞나요?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죠. 전기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전압이 30배 커졌다는 얘기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전기는 누구만 전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전압하고 전류하고 걔네 둘을 곱해야 전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은 똑같은 거예요. 전력은 똑같은 건데 그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전압을 확 올려버렸다. 그러면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가 확 줄었다? 전류가 쭉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다시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대한민국 개통상 전압이 30배 커졌으면 전류가 30배 작아지는 거죠. 그 상태로 산 넘고 물 건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는 전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해요? 전압을 낮춰요. 그럼 누가 올라와요? 전류가 점점 크게 커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 들어올 때는 몇 볼트로 들어와요? 220볼트로 들어오면 전압은 쭉 떨어진 거니까 누가 쫙 올라간 거예요. 전류가 쫙 올라간 거죠. 그걸 이제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변압기라고 하는 건 전압 변성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전류를 바꿔주는 설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어떻다? 들어오는 전기에너지와 나가는 전기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당연히 전제 조건은 변압기 내부 손실이 없다라 했을 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전압이 100V로 들어왔고 그럼 전류는 1A였는데 전압을 10V로 바꿨더니 전류가 10A로 커졌다. 만약에 전압을 1V로 바꿨으면 전류는요 100A로 바뀌는 거죠. 그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00V고 여기가 10V가 되면 이때 1차 측을 무슨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압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2차 측을 뭐라 하는 거예요? 저압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V가 들어왔는데 그때 봤더니 전압이 10V예요. 조건을 좀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압이 10V면 전류는 몇 암페어예요? 10A였죠. 그런데 이쪽 보니까 전압이 100V인 거예요. 그럼 전류는 1A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저압측, 여기가 고압측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를 운전을 한다. 예. 그럼 변압기의 크기 또는 변압기 용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겠죠. 예,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표현된 요 파형. 자, 교류 파형이 있어요. 왜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뭐 이렇게 막 말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실 때 해커스의 그 기기 강사 있어요. 걔. 근데 만약 해커스의 기기 강사가 2명 있어요. 그럼 해커스의 기기 강사 있어. 걔.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 왜 문영철이 있잖아. 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은 아, 제 키가 어느 정도 배는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연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는 공식인가요? 얘가 공식이에요? 얘는 공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새로 선생님이 잘 알려주셨겠지만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압기에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가 이런 게 들어오더라.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무슨 파예요? 0도에선 0인데 180도에선 0이고 360도에서 0으로 표현되고 90도, 270도에서 방향이 반대로 가장 크고, 그렇죠? 그때 가장 큰 놈의 크기가 2m이고, 이게 되세요? 그리고 요게 좀 뭐 늦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하질 않고 딱 맞춰 가더라. 이걸 간략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형의 이 모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파형은 가장 큰 값이 얼마다? 2m이고 무슨 파예요? 사인파고 성격은 무난해요. 느리거나 급하지 않다 이거죠.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 파형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 내야 되죠. 그럼 2차 측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2차 측에 자속이 넘어와야 돼요. 그럼 자속이 넘어오려면 전류가 흘러야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그때 전류는 전압이 형성됐으니까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 역시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는 회로 이론 하실 때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겠지만, 그럼 전류가 흘렀으니까 또다시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럼 자속이 넘어와서 2차 측 코일과 설교하게 된다. 그럼 요거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요. n2 요게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앞으로 튀어나오죠? 파이 m. 그다음 오메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뭐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뭐 마이너스 사인 되고 뭐 이런 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뒤에 건 안 쓸 거예요. 왜? 쓰면 복잡해지니까 얼마로 만들어 버리자? 1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게 1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게 1이 돼버렸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죠? 최대값.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진행하는 형태는 이제 기기랑 전력은 최종 목적이 효율입니다. 돈과 효율, 안전. 자기학이나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기전력 값 E2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맥스 값이다. 그러면 자, 방향성을 일단 무시하고 다 고려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림상.
자, 여기 오메가가 2파이F죠. 그리고 N2의 파이 M인데 이게 지금 무슨 값이라고요? 최대값이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걔를 1로 만들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무슨 값이 필요해요? 교류에서는 실효값이 필요하죠. 회로 때 공부하셨죠? 우리는 실효값이 필요해요. 실효값 구하려면은 뭘로 나눠주면 돼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좌측을 루트 2로 나눴으니까 우측도 루트 2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14니까 6.28이 될 거고요. 6.28을 1.414로 나누면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오게 돼요. 누구요? 요거 계산하면 4.44 F N2 파이 M에 해당하는 형태로 변압기 2차 측 유도기전력의 실효값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2차 측 유도기전력의 실효값을 대문자 2 아래점자 2로 설정을 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압기 2차 측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2차 측이니까 여기 여전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전 지울게요. 자, 여기 한 줄 띄고 기전력값 E2라고 하는 것은 4.44의 주파수의 가문수의 최대 자속 파이 M. 그때 자속이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철심에 도는 자속의 크기는 여기에 측정했을 때 자속의 크기와 여기 측정했을 때 자속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기는 전기학, 자기학의 형태죠. 그거 전기학, 자기학을 합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전자기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학, 자기학 얘네들을 가지고 그 학문을 가지고 만들고 준 것 중에 하나가 변압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전기학에선 전류, 자기학에서는 자속이에요. 전류는 라인이 하나면 어디를 찍어도 전류의 크기는 어떻죠? 같죠? 그러니까 철심이 있고 자속이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여기의 자속의 크기나 여기 자속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같은 크기의 자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오른쪽 코일과 세교하고 왼쪽 코일과 세교한 거죠? 왼쪽 코일과 세교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전력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나타나는 전원 주파수는 60Hz가 될 거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만 다를까요? 권수만 다르죠. 그래서 1차 측 유도 기전력은 4.44의 주파수의 1차 측 권수를 N1 자속은 똑같을 것이다. 이게 1차 측 유도 기전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 가운데 선을 쭉 당기세요. 보니까 1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 2차 측 나타나는 전압 둘의 배율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배율이 가만히 보니까 우변항을 보니까 여러분은 지우지 마시고 살짝 지우시고 살짝만 지우세요. 이렇게 분자분 뭐 약분되는 거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지웠더니 우변항에서 나타나는 누구?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의 비율 또는 배율만큼으로 똑같이 누가 나타나요? 전압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감아놓은 구리선의 비율을 권수비라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 중에 하나인 전압의 비율을 전압비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권수비니 전압비니 이걸 쓰기 귀찮으니까 소문자 A로 통상을 써요. 통상. 그래서 소문자 A라 쓰고
전압비라고도 읽고 권수비라고도 읽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소문자 A가 만약에 감아놓은 턴에 대한 비율이면 권수비인 거고 유기되는 전압의 비율이면 전압비인 겁니다. 되셨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의 비율이 A라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2분의 1일까요? 1분의 2일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변압기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전압이 높아졌어요. 그럼 전류는 내려가죠. 그쵸? 전압이 내려가면 전류는 올라가죠.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반대 개념으로 반대 성향을 나타낼 거예요. 아이고. I 1분의 I 2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형태에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은 밑에 쓰시면 돼요. 권수비 A는 E2분의 E1 N2분의 N1 I1분의 I2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옆에다 마저 써놓으세요.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분께 식을 만들어 드릴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뺄 겁니다. 여기가 N이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R 아래참자 1 있죠. 여기 R 아래참자 2 있죠. A제곱을 곱해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N1과 N2를 비교했을 때 N1이 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요 수식을 만족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저항값 R1은 2차 저항값 R2에다가 권수비의 제곱을 곱하면 그때 같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식 유도해 드릴 거고 기회가 안 되면 뺄 거예요. 여기서 R 대신에 뭘로 바꿔도 된다? X, 리액턴스. 또 R 대신에 뭘로 바꿔도 된다? Z, 임피던스.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R 값만 써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등가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에 코일을 많이 감았어요. 그러면 2차 측은 상당히 좀 적게 감았어요. 그러면 많이 감으려면 길이가 그만큼 길어지겠죠. 많이 감게 되면 L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수비 제곱을 적게 감은 쪽에다 곱해버리면 많이 감은 쪽과 크기가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외우셔야 돼요. 패키지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압이 바뀌면 전류가 바뀐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진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다? 변압기는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가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변성하는 설비다라는 거. 바꾸어주는 설비다라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에서도 얘기가 됐다시피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은 어때요? 전류가 흐르면 될까 안 될까? 1차, 2차로 바로. 1차와 2차는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자기적인 에너지, 즉 자속으로 연결돼야 되지 전류가 직접 흘러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전류가 직접 흐르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랑 여기랑 연결돼 버리면 그때는 등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V에서 10V로 떨어뜨리는 변압기였는데 둘이 붙어버리니까 등전이가 되면
사이좋게 평균값이 될 거냐? 아니요. 몇 볼트가 된다? 높은 쪽 전압과 똑같은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여러분 집 앞에 가보시면 전봇대, 즉 전주 위에 이런 변압기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전주에 얹혀져 있는 변압기. 변압기 뿔이 이렇게 있고 전기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게 변압기 외함 통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게 1차 측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1차 측. 2차 측은 어디로 나간다? 배꼽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변압기 아래쪽에 보면 은색 선이 하나 더 가요. 회색 또는 은색 선이 하나 더 가는데 요 사이가 지금 몇 볼트냐 하면 요게 220볼트예요. 요 사이는 몇 볼트냐 하면 요게 13200볼트예요. 그럼 이 변압기는 몇 볼트에서 몇 볼트로 변압시키는 거예요? 13200에서 220을 변압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변압기 통 안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상.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저런 게 있는데 만약에 변압기 1차와 2차가 자속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선이 직접 대지게 되면 전위가 같아진다라고 했죠. 만약 여기서 그런 사고 발생하면 몇 볼트가 몇 볼트로 바뀌어요? 220이 13200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집에 몇 볼트 들어와요? 13200볼트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설비는 다시 사셔야 됩니다. 싹 다 다시 사셔야 돼요. 그럼 이런 사고가 없냐?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데 그럼 왜 우리 집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호장치를 전력공학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를 여러분들 집에 사는 그 전기 제품들이 그렇게 예민한 제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를 좀 가지게 만들어 놔요. 어느 일정 시간 정도는 좀 큰 전압이 걸려도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장치들은 최대한 빨리 끊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 되시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그 버스 탄 같은 옆에 앉아 있는 승객분이 감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온다고 다 감기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왜요? 또 몸에 버틸 수 있는 그죠? 내력이 또 있으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변압기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얘랑 이어져서 전류가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직접 흐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뻥 터져버립니다. 변압기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